비난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모욕을 당해도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사람, 그리고 압도적인 중압감 속에서도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보며 차가운 사람 혹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만 세상의 그 어떤 독설과 공격도 자신의 영혼에 닿지 않게 하는 심리적 무적성의 비밀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고 누군가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까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변덕에 맡겨둘 생각입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요새를 구축하는 8가지 절대 원칙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타격 불가능한 상태로 진화시키는 심리적 연금술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권능을 손에 넣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영혼은 방탄유리보다 견고한 신성한 갑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까? SNS의 좋아요, 수에 집착하고 상사의 안색을 살피며 친구의 답장이 늦어지는 이유를 밤새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타인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연료가 외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칭찬하면 기분이 고양되었다가 비난 한마디에 엔진이 꺼져버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력한 주권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독립적인 자가 발전 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적 승인 시스템이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잣대와 행동 지침을 명확히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면, 비록 정직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당신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가치관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타인의 비난은 당신의 영혼의 흠집조차 낼 수 없는 무의미한 소음이 됩니다. 반대로 대중의 박수를 받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렸다면 스스로를 엄격히 꾸짖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타인의 박수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뇌는 사회적 인정을 생존과 직결된 보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시 시대의 부족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변덕스러운 평가는 당신의 생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가의 목매는 순간 당신은 조종하기 쉬운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타인의 시선이 없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타인이 부여한 가짜 훈장을 버리고 당신 스스로가 수여하는 긍지라는 훈장을 가슴에 다십시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비판을 받아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피드백은 단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참고 정보일 뿐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박수는 있으면 좋은 장식품일 뿐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승인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가장 혐오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오만함, 비겁함, 혹은 지독한 이기심에 분노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당신의 영혼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샤에도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는 그 추악한 모습은 사실 당신이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의 지하실에 가두어둔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 그림자를 부정하고 도망치는 한 타인은 언제든 그 그림자를 자극하여 당신을 상처 입히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타격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 혹은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 라고 자신을 속이는 순간 당신은 그 거부된 특성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기심, 질투, 분노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래, 내 안에도 이런 어둠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당신을 향해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공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황하거나 과도하게 방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수용했기에 그 공격은 당신의 영혼에 닿지 못하고 튕겨나갑니다.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당신이 직접 회수해 버린 것입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단순히 자신의 나쁜 점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억압된 분노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억압된 이기심은 건강한 자기 보호의 능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인간일 뿐이며 그 빈틈은 항상 타인에게 공격당할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한 사람은 완전한 전체가 됩니다. 완전한 존재에게는 침투할 틈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고마운 거울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어둠을 탐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추함과 화해한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온전히 소유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배경음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진화하는 가장 품격 있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사소한 비난에 가슴이 떨리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친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의 감정이라는 폭군에게 왕좌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촉구받지 않는 존재, 즉 심리적 무적에 도달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날씨나 정보로 취급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당신이 비 자체가 되지 않듯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당신이 분노 그 자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 반응성을 초월한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대한 심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무의식적인 기계적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는 그 자극을 받는 순간 잠시 멈추어 관찰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관찰자로 격상됩니다. 이 한 뼘의 여유가 당신을 타격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타인이 던진 감정의 미끼를 물지 않는 사람을 조종하거나 상처 입힐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객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 대신 내 안에 분노라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이 작은 언어적 습관이 당신과 감정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감정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거나 경계선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오는 전령입니다. 그 전령의 메시지만 확인하고 감정의 파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유유히 항해하는 항해사가 될 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감정적 반응성이 낮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권위와 신뢰를 줍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당신의 평온함은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고 상황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애쓸 때 당신은 그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할 때 외부의 소음은 결코 당신의 평화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권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정말로 객관적인 현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내면이 투사된 정교한 영화입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강렬한 분노, 두려움 혹은 근거 없는 적대감의 대부분은 사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이 밖으로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투영의 철회는 외부 세계에 흩뿌려진 당신의 심리적 파편들을 다시 거두어들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실의 눈을 갖는 과정입니다.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의 공격이 실제가 아니라 단지 각자의 왜곡된 내면이 빚어낸 환상임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과거 상처, 편견,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실제로 상대가 무례해서일 수도 있지만 당신 내면에 잠재된 열등감이 상대의 평범한 행동을 무시로 해석한 결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투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당신은 세상 모든 곳에서 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상처받는 피해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쾌함은 나의 어떤 내면이 만들어낸 결과인가? 라고 질문하며 투영을 거두어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투영을 철회한 사람은 타격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그것이 상대방의 내면이 밖으로 투영된 결과임을 이해합니다. 즉, 상대의 비난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내면의 혼란을 드러내는 정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드라마에 휘말려 같이 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한 관찰자로 남아서 상대의 화살이 허공을 갈라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필터를 제거하고 현실을 클리어하게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주권자의 명석함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보고 있는 아기가 혹시 당신 내면의 두려움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외부의 적과 싸우는데 낭비했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투영을 멈출 때 당신을 위협하던 세상은 기적처럼 우호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진실을 보는 자는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실의 투명함을 회복할 때 당신의 영혼은 그 무엇도 침투할 수 없는 견고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허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 상사 혹은 대중이라는 가상의 권위자에게 자신의 선택을 검토받으려 합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누군가의 비판 한마디에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내적 권위의 확립은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당신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을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주권자의 선언입니다. 이 권위가 확립된 사람은 타인의 압력이나 조종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적 권위는 단순히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오직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이유는 실패했을 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대가는 당신의 자유와 힘의 상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패까지도 온전히 소유하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당신 안에서 타격 불가능한 진정한 권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세상의 비난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내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조작이나 가스라이팅에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 해도 당신 안에 확고한 법전이 그것이 거짓임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에 춤추지 않고 타인의 야유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 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강요할 때 당신은 고요하고 단호하게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결정들을 타인의 의견 없이 스스로 내리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당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입법자가 되고 집행자가 될 때 당신의 오라 아우라는 타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엄숙한 권위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연습장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세워 올리는 신성한 제국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왕좌에 깊숙이 앉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당신의 품격과 평화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곧 당신의 무적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면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인 역동성이, 모든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인 수용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강요한 틀에 갇혀 자신의 절반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양극성을 통합한다는 것은 당신 안에 모든 대립하는 힘을 조율하여 그 어떤 감정적 조작이나 논리적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전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힘들이 통합되지 못했다면 여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논리적 비판 앞에서 당황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남성은 감정적인 도발에 쉽게 평정을 잃거나 고립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에너지를 하나로 합친 주권자는 차원이 다른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때는 단호한 칼날을 휘두르고 부드러운 직관이 필요할 때는 깊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사이자 치유자이며
이성이자 감성 그 자체가 될 때 비로소 타격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공격은 당신의 결여된 절반을 겨냥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냉혹한 논리를 들이대고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죄책감을 이용해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양극성을 통합하여 스스로 충만해진다면 상대방이 던지는 그 어떤 미끼도 당신의 주파수와 맞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논리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며 감정 속에서도 명확한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중용의 상태는 타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기운을 형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평소 성향과 반대되는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깨워 보십시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술을 통해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명확한 계획을 통해 이성을 훈련하십시오. 당신 안에 상반된 힘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출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우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음양을 조화시킨 주권자가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고요한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무적의 조건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입혀준 평범함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연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이 만든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그 비난의 근거인 사회적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라는 여정은 타인이 기대하는 거짓된 나를 죽이고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라는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개성화된 인간은 그 누구도 타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과 비교될 수 있는 표준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타인의 비난은 마치 사과에게 왜 수박처럼 크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외침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법이며 당신 자신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명확히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세상의 박수나 야유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면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나침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다수의 의견에 안주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인 취약함입니다. 대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당신은 대중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파괴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개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주권을 얻게 됩니다. 개성화는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위험 있는 독립입니다. 다 독립된 영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독특함, 남들과 다른 생각, 심지어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별난 특징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타격 불가능하게 만들 개성화의 씨앗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려 할 때마다 당신만의 색깔을 더욱 짙게 칠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모방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진품으로 존재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위조된 공격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무적의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최종 단계인 자기 실현의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과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영혼의 사명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실현에 도달한 주권자는 타격이 불가능한 존재를 넘어
존재 자체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구심점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천명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 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비난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침투할 수 없는 하찮은 소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기 실현을 이룬 인간이 무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평판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인 자신의 진실이 있습니다. 확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련을 자신의 영혼을 단련하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당신의 삶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명확히 깨닫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힘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연결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타인이 설계한 무대 위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의 길을 걷는 주권자는 스스로 무대를 설계하고 자신의 서사를 써 내려갑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인격의 파편들을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 어떤 심리적 조작이나 압박도 튕겨내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십시오.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여정, 그 자체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드는 가장 완벽한 갑옷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실현의 주인으로 바로 설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신화를 완성해가는 장엄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완성된 존재감이 곧 당신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심리적 요새를 구축하는 8가지 절대 원칙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진리들은 당신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에 잠든 고귀한 권능을 일깨우십시오.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당신의 의지로 물들여가는 존엄한 주권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얻은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매 순간 당신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품고 당신의 권위를 세우며 당신만의 유일무이한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나의 주권자이며 나의 내면은 침범할 수 없는 요새다 라고 선언하며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통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